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울시 재개발 투자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반석부동산 고객분들께 많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재개발하면 굉장히 좀 막연하실 수도 있고 재개발하면 재개발 뭐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재개발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재개발은 아파트를 부셔서 짓는다기보단 어떤 저층 주거지, 빌라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갈 길이 없고 주차할 곳이 없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장마 시즌인데 비가 왔을 때 최근에도 어찌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에 겪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이 되면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아파트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언제 개발되지? 여기 될까? 이런 사실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공부를 좀 해보면, 조금만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 조금만 우리가 좀 발품을 팔아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선점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반석 부동산 고객분들은 충분히 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에는 일단 재개발이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2040년 서울의 지도가 바뀐다. 이건 뭐냐? 지금 모든 그 개발 계획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 50년, 정말 70년 전쟁 이후에 70년, 80년, 90년대를 겪을 때는 선개발, 선개발 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일단 집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어놓고 일단 왕창 지어놓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정비해보자 이랬다면 지금은 뭐 2030년 계획, 2040년 계획을 선 계획을 잡아놓고 후 개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판단할 수 없고요. 과거를 알아야 되지만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야지만 또 미래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40년 서울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 반성의 고객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지금 2040년에는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이 넘는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2040년 앞으로의 이제 방향은 여기 보시면 GTX도 보이시고 정비 사업도 보이시는데 GTX의 기차가 하나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개발의 속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라고 GTX를 표현해봤고 사실 2024년 초반이 되면 A 노선이 개통을 하고 B 노선이 또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C 노선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면 과거에서도 보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벌써 거기다가 경인선, 경전철, GTX 이런 것까지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의 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도 위주 역사가 생기는 곳에 상업시설이 생겼고 그런 상업시설이 생기는 곳에 따라오는 주거시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40년까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 속도가 가능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한 2002년도인가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그 개선 사업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뉴타운 사업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를 묶고 그러니까 뉴타운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뉴타운들이 한 26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23년인 지금도 아직도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많은 어떤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이렇게 단체로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자, 이제 다 바꿔버리자.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층 주거지의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 사업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2040년 지금의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토지를 어떻게 해서 용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040년에는 간소화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GTX 빠른 것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빨라진다. 이건 뭐냐면 간소화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앞으로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반세의 고객분들이 선점하지 못하시면 시간을 놓치게 되고 미래를 놓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손해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40년은 쭉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싶었고 어떤 인간 중심으로 좀 잘 살게 하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를 굉장히 어떤 고도화 산업 속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사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어떤 뭐 반도체 글로벌 이런 어떤 도시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히 개발들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빨리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오래 종사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곳곳을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진짜 여기 대한민국 맞나? 여기 진짜 서울 맞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해볼 만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조금 접근법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선점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핵심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나 어디에 사지? 나 도대체 어디에 사야 되는 거야? 고민하시잖아요. 서울은 25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모르겠다 그냥 25개구에다 하나씩 쌓아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취득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관리의 능력, 보유의 능력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딱 핵심만 도심은 어디냐면 사대문, 남대문, 동대문 들어보시죠. 이 사대문, 광화문에 있는 곳을 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여의도 금융의 허브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도시의 심장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보면 강남이 올라줘야지만 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가격이 또 그 바깥으로 경기도권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옆에 광역도시를 개발시키고 그럼 광역도시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국제업무지구라던가 철도 부지들이 아직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청량리 야 정말 청량리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왜?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 선배님들 굉장히 불편한 그 장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싹 없어지고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가고 2023년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왕십리나 창동 이런 데들은 교통의 허브거든요. 지하철, 교통, 철도만 거의 5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암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시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데들 보시면 마곡 기업이잖아요. IT 바이오. 가산 마찬가지고 잠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산업이 다 기반을 하고 있는 곳들을 육성시키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부족한 지역들 학부 뭐 대학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 12지역 중심 이 중심지들이 근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철도 이게 핵심이고요. 교통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길을 따라서 투자해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지역을 선정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중심지 체계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요. 서울 아까 도심이 딱 센터에 자리 잡고 있고 영등포, 강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쫙 나눠서 개발을 해나가게 되어 있고 사당도 교통의 중심, 잠실도 교통의 중심이죠. 마포 공덕도 마찬가지고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자 보시면 서울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광역도시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 뭐 SRT나 GTX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한국이 일생활과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다 교통 체계 중심의 모든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개발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포나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딱 떨어지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년 뒤에, 1년 뒤나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만에 갈 수 있는 GTX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신속통합개발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그리고 일반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묶여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2040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한 2035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고객분들이 조금 더 발품 파시고 조금 더 우리 반석의 식구들과 함께 호흡을 하신다면 좋은 투자처를 선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은 빌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빌라를 사지만 먼 훗날에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이 바뀌는 그런 어떤 상품을 취득하시는 거고요. 빌라가 처음에는 그냥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이 되는 순간 관리처분이 나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하는 순간 얘는 물건에서 권리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슬픈 일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천연통장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천연통장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천연통장을 20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아파트 되는 속도보다도 못하는데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청약을 한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20년도 기다리시는데요. 개발되는데 10년도 못 기다리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소액으로 선점을 해서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하시고 선택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아직도 서울에 우리가 지도나 이런 데서 항공주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은 다 이걸 사고 싶잖아요. 그죠? 다 이걸 사고 싶어. 100이면 100. 근데 왜 못 사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유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 딱 사고 나면 통장에 가진 게 없잖아요. 고액의 부동산을 갖더라도 언제 취득했고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릅니다. 시작 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건데 지금 중국에 계시고 해외에 계시고 많은 사업도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사실 점 하나 찍으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땅 지구본 보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안에 점 하나 찍으시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찍으시는 건데 정말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정비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반석과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부동산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어야지만 사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무슨 매수 타이밍 참 어려우시죠? 10년 전에도 제가 이 부동산 업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10년 제가 이 언론이라든가 경제방송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불과 어저께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지금 사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속 못 사십니다. 왜? 언제 살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살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앞으로 2040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0년? 지금 한번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도 한 17년 돼야 되니까. 이거 너무 멀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방법. 자녀분들 나이에다가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더하기 5년, 더하기 10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시대에 준비할 수 있고요. 지금은 부동산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동산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다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싸면 비싼 만큼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은 투자처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불안기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오늘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석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반석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누구도 모르는 시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문제가 뭐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국토부 국가는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도 급하고 서울시 시장도 급하고 그 위에 또 누구 계시잖아요. 대통령도 급해요 지금 빨리. 야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해외를 뛰어다니고 국토부 장관 지금 맨날 지금 개발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 반전만 한번 탁 되면 그때는 내가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신속통합개발 딱 지정됐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고객분들이 가서 살려고 해도 현금 청산당하기 때문에 못 삽니다. 즉 미리 사놨던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지 못하면 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금 가서 사시려고 하신다면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딱 떨어지고 나는 순간 못 삽니다.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 빌라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 고민되다가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파트 다 지어주고 제가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도 그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처음에 산 사람은 3억에 샀고 중간에 산 사람은 5억에 샀고요. 아파트가 지어져서 10년을 샀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가격 다 보고 15억에 가서 삽니다. 왜? 30억이 될 줄 알아요. 그럼 누가 가장 똑똑한 거예요? 3억에 사서 15억에 판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겁니다. 가장 잘한 투자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금 뭔가 선택하시려고 할 때가 가장 투자에 적합니다. 경제는 언제나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부터도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나만 안 좋으니. 언제 본인께서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게 가장 적당한 투자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란의 시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정말 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의 우리 고객분들이 굉장히 진짜 복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우리 고객분들 대신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반석 식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